네, 계속해서 기출 31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을병은 각 3분의 1 지분이다. 아, 그럼 뭘 떠오르죠? 아, 소수 지분권자구나. 각자가 소수 지분권자구나. 나대진 엑스토즈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권리자 갑, 을, 병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앞에 생략하겠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해서 누구 명의로? A 명의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말소를 하는 게 이제 말소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갑은 단독으로 뭐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야, A, 너 잘못된 거야. 그냥 원인무효야. 원인무효를 주장한 거죠. 원인무효를 주장하는데 전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원칙 전체 다 말소할 수 있죠. 등기 말소를. 다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합니다. 3분의 1 나는 지분권자인데 내 지분 너한테 넘어간 것은 잘못된 거야. 내 지분이 너한테 간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가물병 전체 지분이 네 앞으로 간 것은 등기 원인 무효가 아니라 내 지분이 원인 없이 너한테 넘어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분에 관한 그 얘기는 그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기면 어떻게 바뀌겠죠? 승수를 하게 되면 이 갑을병에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A 3분의 2 갑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냐 없냐 문제는 이게 가능하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만이 그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취득시효 중단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죠?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전부 말소를 이거 전부 말소할 수 있어. 단독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단독으로 전부 말소하게 되면 이거 전부 말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지분은 갑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냐는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하는 게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더 나아가 을과 병 지분에서 찾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한다? 보존행위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갑이 을, 병은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 자체가 나머지 을, 병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비율을 넘어서 을, 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분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보존행위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갑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을, 병 자기 것만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을 아시면 풀기 쉬운 겁니다. 따라서 갑은 권리 행사를 한 거죠. 지금 A의 권리 행사하는 거니까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일단은 요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79-639 판결례인데 좀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우리의 시효 중단이 배우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관련해서 시효 중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삶. 예컨대 지금은 갑만 소송을 제기했죠. 그럼 갑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취득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갑뿐만 아니라 을, 병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은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한 갑과 제3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그 부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유지분 일분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취득시효는 기본은 공유물이에요.
특정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 전체예요. 그 지분은 이 전체에 제가 피자를 예를 들었지만 그거는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단지 어떤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만든 거고 공유물 전체 지분에 효력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할까? 이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이거예요. 갑, 을, 병이 있는데 갑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바뀌면 제 3자 A 명의에서 3분의 2, 그 다음에 갑 3분의 1 되는 거죠. 이 사람들 권리를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취득 시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을과 병 3분의 2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요. 그런데 이 지문에 대한 판시 예시를 보게 되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원고의 건물을 철거하고 동대지 인도할 거 건물 철거 인도는 사실 보존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보존행위와 관련된 건데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고 이러한 보존행위 자체는 보존행위잖아요. 우리 인도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게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저같이 해석하시는 학자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좀 거기에 대해서 힌트는 뭐냐면 이제 학설은 이렇게 보는 게 학설입니다. 공유물의 취득 수요 중단은 공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과 함께 공유관계의 대적 주장으로서 이게 지금의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오타입니다. 전원이 공동을 해야 한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설을 언급하면서 79-639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는 저명한 교수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학설과 판례는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취득시효 중단은 결국은 공유관계 확인을 구하는 거고 공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한 행위는 보존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유지와는 상관없는 내 권리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치 인도 청구와 달리 인도는 넘겨다 반환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득시효 중단에 연관되는 공유관계 확인은 인도 청구와 달리 가치 유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 중단은 권리를 행사한 사람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제가 아까 예를 든 게 이거죠. 부동산 공유자인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분이었죠. 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3자 명의로 A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제가 든 예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가불병 공유분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있으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서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사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문에 하나에 발생한다. 일단 자신이 일부 지분, 다만 여지는 있어요. 전체로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까는 여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일부 지분에 대해서 그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지분에 관한 3자 취득시효 중단시킬 수 있답니다. 아마도 이 출제자는 보존행위를 전제해서 전부를 말소시킨다는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단독으로 못한다는 건
지분가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지문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우리 둘 다 가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갑과 을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건물 신축 딱 떠올라야죠. 토지에 건물 신축하는 것은 관리행위가 아니다. 처분 변경이기 때문에 갑을병의 동의가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갑과 을의 병의 동의를 얻어 해야 하는 거죠. 32에 나왔던 기출질문과 똑같은 거죠. 3번 갑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32에도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제가 강조했었죠. 이 지문이 이런 식으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 포기인데 포기됐을 때 어떻게 기속되는지 그게 한번 나왔고 등기해야 나온다는 거. 포기의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다 나온 겁니다.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단독이면 볼게요. 갑은 소수 지분권자네요. 임대는 뭐죠? 관리행위입니다. 소수 지분권자 임대 관리 적법하지 않다. 배웠죠?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원인이 아니니까요. 지금 정이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관리 방법에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상대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대를 얻었고 그래서 수익을 얻었으니까 나한테 돌려줘.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 이 출제자는 그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한 겁니다. 따라서 4번 두 가지 경우로 나눈 겁니다. 갑이 소수 지분권자인 경우 가능한 거고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도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소수 지분권자 항상 나오면 소수 지분권자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소수 지분권자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소수 지분권자네요. 3분의 1이니까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32와 31회가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사례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예입니다. 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이게 제3자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관리 방법 단독을 결정할 수 있다. 배타적 사용 수익하는 거 할 수 있다. 자,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혼자 사용하면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하는데 사용 수익이니까 수익 개념은 임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 방법을 적법하지만 그에 따른 수익을 갖는 거, 수익을 혼자 다 갖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수익만큼은 반환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이 문장 자체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임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에서 과반수 지분권자 다 혼자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비유를 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유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소수 지분권자는 자기 지분만큼의 임료 상당에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임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쓰거나 제3자한테 임대하거나 똑같은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쓰거나 자기가 임의로 단독으로 임대를 주고 혼자 월세 다 받는 경우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이 경우는 혼자 쓴 경우. 근데 언뜻 이해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3자한테 임대를 주고 혼자 그 임대를 다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러면 내가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자시 지분의 비율만큼 차임상 임대료 상담학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더 나아가 제3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였습니까?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입니다.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 관리권에 서잡은
적법한 점유임으로 적법한 점유임 얘기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만이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겁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표현인 겁니다. 대신에 과반수 지분권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배웠던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했습니다. 30회.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는 보존행위다. 아니다. 뭐라고 했죠? 관리행위다. 관리행위는 어떻게 해야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계약갱시 거절의 통지행위 기억나십니까? 실질적으로 해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가 아니라 해지와 유사다. 따라서 관리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된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기출 30회 공유부동산에 대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공유부동산 갑을병이 있는데 그중 병이 명의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행해졌다면 다른 경우자 갑이나 을은 공유자를 병을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세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왜냐하면 병 자체는 유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의 지분을 제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남겨두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문장 자체는 등기전부의 말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공유자 지분을 제한 나머지 공유 지분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혼동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과반수네요.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적법하죠? 이제 이렇게 딱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딱딱. 부동산 권유자의 1인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어떻게 등기한다. 그게 나와야 합니다. 포기의 의사 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틀린다. 등기를 요한다. 또 하나 이 표현 뭐죠? 그 포기의 의사 표시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그런데 도달해야 한다 표현은 뭔가 이거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포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한다. 거기까지도 함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유자 1위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물 등기 전부 말소 구할 수 있다. 이건 저희가 강조했던 거죠.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자, 이게 지금 제3자죠. 근데 공유자 명의일 때는 비교를 했을 때는 전부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명의 지분 비율은 제한 나머지. 자, 그 표현 계속 비교하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28회 갑은 5분의 3. 을 2명이네요. 근데 5분의 3이면 반을 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을은 소수 지분권자 딱게 표시를 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엑스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은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을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협의 없다는 단독으로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이 딱 개념이 기계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가 맞겠죠. 관리 방법 적법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관리 방법 적법하기 때문에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혼자서 쓰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가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적법한 사람으로 또 받은 거 아니에요.
병은 이 적법 가반수 지분 관리 방법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갑으로부터 인대를 얻은 거기 때문에 적법 방법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결국은 제가 앞 시간에 첫 번째 공유의 첫 번째 시간에 기억하십도 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단독이에요.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하는 차임 상대액을 을에게 부당히로 반환 의무가 없다. 기억나시죠? 과반수 지분권자에 따른 점유관리 방법에서 적법하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 병은 소수 지분권자 을에게 부당히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 얘기는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말 표현을 바꿔 쓴 겁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거겠죠. 자, 용어 자체는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이번엔 을은 소수 지분권자예요. 앞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단독으로 갑과 협의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 공유자잖아요. 단독이란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X 토지를 임대한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는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맞는 지분입니다. 왜냐면 소수 지분권자죠. 당연히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과 관리 방법. 임대는 이용행 수익, 사용 수익이죠. 사용 수익은 뭡니까? 이용이죠. 이용은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임대는 사용 수익이죠. 수익행위는 이용행위죠. 이용은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어떻게 결정한다? 지분의 과반수 결정한다. 그런데 갑은 과반수권자죠. 자기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돌려도. 이렇게 쓰면 안 돼.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갑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너 병 이런 상태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돌려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관리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분입니다. 맞는 거예요.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갑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X 토지 면적의 5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틀린 지분입니다. 틀린 지분이에요. 자, 이 조문은 263조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했죠.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잠시 멈췄다가 법조문 확인하시고 돌아오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 입법 취지가 뭐다는 걸 설명했죠.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다.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능은 사용 수익 권능이다. 따라서 공유자들은 사용 수익과 권리가 있는데 다만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이 피자 예를 들면서 양쪽으로 분할되어 기속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지 이 의미가 배타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피자로 얘기를 들으면 양쪽으로 분할됐으니까 내가 이 부분만큼 내가 독점적으로 딱 이게 하나 둘셋넷 다 여 일곱 여덟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내 8분의 1인데 8분의 1만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 의미는 왜냐하면 지분은 비록 쪼개진 것이지만 사용 수익은 이렇게 특정대에서 8분의 1 비율만큼 쓰는 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조문을 제가 계속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공유물 전부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조문에 공유물 전부를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만이 이런 부분이 잘못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특정 부분 이걸 노린 거예요. 5분의 2
지금 비율이 5분의 2잖아요. 아, 내가 을이 5분의 2 있으니까 5분의 2 비율만큼에 해당되는 면적. 예컨대 피자가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안 나오네요. 5분의 1 면적의 5분의 1 해당하는 만큼 100으로 따지면 20, 40 평방미터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이 40제곱미터 평방미터만 해당되는 면적을 쓰는 것은 내가 배타적으로 쓰는 거는 문제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언뜻 상식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이 100 중에서 40, 내가 지분이 5분의 2니까 40이야. 그럼 이걸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다. 나머지 값 또한 이 부분을 5분의 3 비율만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의 사용수익 권능을 침해한 거예요. 이 사람도 여기를 쓰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3조 제가 그 개념을 첫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언뜻 오지 않는데 결국에 이 이해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배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값 또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물 전부를 지분에 그래서 전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 공유물 전부를.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값이 공유물 전부를 쓸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권리 침해하지 말라는 거. 제가 입법 취지라고 했죠? 따라서 수익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 구분 소유적 공이에요. 이런 개념은 이 사람이 이만큼 딱 쓰는 것은 구분 소유적 공이에요. 그것은 값이 이만큼을 이 대내적 관계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익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구분 소유적 공입니다. 말은 공유지만 대내에서는 단독 소유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공이란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구분 소유적 공에서 공에 너무 포인트를 주지 마십시오. 대내적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5번. 갑이 S토지 전부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전부를 혼자서 동의 없이 매도했어요. 매도네. 매도는 뭐다? 처분. 매수인 명의로 처분이죠. 처분은 어떻게 하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공유자 3명이면 3명, 4명, 4명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유자 전에 동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처분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 처분 나오면 따르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이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처분은 동의가 다 있어야 하는데 동의가 없다는 얘기는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처분은 동의를 얻었는데 동의를 못 얻었다. 그러면 처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게 이제 딱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거기까지 연결돼야겠죠? 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는 유효하다. 자, 효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범위까지만? 을의 지분 범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다는 것. 이 점이 독특하죠. 독특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거든요. 5분의 3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5분의 3은 갑은 양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는 잘못되지만 이 전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전부는 효력이 없겠지만 적어도 5분의 3만큼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지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가 좀 연상하면 될까요? 갑을병이 있는데 부당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단독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전부를 말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병의 지분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랑 함께 비교를 하시면서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면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타인 권리 매매가 됩니다.
좀 더 공부의 난이도를 높이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 타인 권리의 매매입니다.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처분 권한이 없지만 제 타인 권리 매매 자체는 유효한데 제가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분의 2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5분의 3은 넘어가는데 처분 권한 있죠? 갑은. 지분이 쪼개지 그게 또 가능하잖아요. 이게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는 가능한 이유는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법에 관련된 상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그러한 이 논리가 나오려면 일단 분리가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요. 그리고 실익이 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5분의 3을 가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갑이 을의 지분에 의해서 매매한 거잖아요. 이건 타인의 권리가 매매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인무효 등기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을의 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 을이 있다가 단독으로 이 사람이 혼자서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번 할게요. 갑, 을, 5분의 3, 5분의 2. 이게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전부가 다 이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5분의 3이 이전, 5분의 2 이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5분의 3이 매수인에게 이전됐다 등기되고요. 5분의 2가 이전됐다는 겁니다.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말소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근데 원인이 말소할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이 사람 동의가 없었다. 동의 없었다는 얘기는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명의 등기는 이게 이전하는 등기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의 처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 전건 대신에 원인 무효는 아닙니다. 좀 다르죠. 그 전까지는 대부분 원인 무효였었어요. 근데 원인 무효여서 등기가 없어서 처분 권한 없는 경우도 배웠었어요. 근데 등기의 효력이 없는 것은 원인 무효의 등기도 있겠지만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의 처분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측면이 다릅니다. 이거 매매 원인 무효 계약이 무효해서 등기 효력이 없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등기 명의자가 처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없다는 것도 다르게 별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타인 권리 매매 자체는 유효한데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개념적인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회. 자,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2 지분으로 등기했다. 그럼 갑한수, 을이 소수.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의 협의하지는 않았다. 협의했으면 협의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병이 갑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갑은 갑한수네요. 특정 부문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이죠. 적법합니까? 그게 딱 머리에 딱 떠올랍니다. 적법해요. 그럼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병을 상대로 토지 부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떠올리셔야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갑한수 지분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이게 포인트죠.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만약에 갑 명의 전부라는 표현이라면 틀린 겁니다.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그런데 좀 공부를 하신 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 등기부상 이렇게 된 거죠. 갑 3분의 2, 을 3분의 1. 자, 갑 3분의 2. 등기부는 이렇게 기재가 됐거든요. 그러면 단독 명의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을의 3분의 지분을 갑에게 기속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 그게
이 부분은 공유와 관련된 지분 소유권 이전기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시면 이 표현이 맞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돼서 값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질은 이 지분을 등기 원인 이렇게 씁니다. 몇 번의 을 명의의 3분의 1 지분을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값이 단독명의가 되는 거거든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등기 목적에 순번 몇 번의 을 공유 지분을 이전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3번 X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정의미한 공유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제3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원인무효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원인무효네요. 그럼 을 소수 지분권자는 정을 상대로 제3자를 상대로 등기 정부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바꿔주십시오. 과반수, 소수, 제3자냐 다른 공유자냐.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하랬던 것과 매치시키면 됩니다. 무가 제3자네요. 제3자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거. 공유자가 한 겁니까? 아니면 제3자가 한 거죠? 무단입니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토지 위에. 그러면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표현도 26기에 출제가 한번 됐는데 그 뒤로는 출제는 안 됐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은 겁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토지를 방해받는 거죠.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의 사용을 방해받는 겁니다. 무단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손해가 발생하죠. 이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봐요. 그러면 누가 이득을 봐요? 이 건물 소유자는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 건물이 있으면서. 근데 이 이득이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그 이득은 적법한 거죠. 적법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본 사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손해를 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구제책이 있어야겠죠. 누구를 상대로?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어떤 구제책이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입니다. 근데 부당이득은 뭘 생각했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 근데 무단을 점하게 되면 법률상 원인이 없죠. 따라서 소유자는 이득을 본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을 점유했다는 얘기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침해한 사람의 내 땅을 나 손해봤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제 손해를 이제 구제책으로 좀 전에까지는 소유권의 물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철거하고 돌려줘 토지를 넘겨받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지금은 금전적 그거와 별개로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기억나십니까? 보존행위다 아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돈으로 뭘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손해배상도 자신의 지분 비율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손해나 이득의 문제는 공유물과 직접적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결과의 조정 문제다. 따라서 가치 보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치 보존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보존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내 범위 내에서만 내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지 내 지분을 벗어난 권리 행사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어떤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이걸 묻고 싶은 거였습니다.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손해구제책에 대해서였습니다. 자, X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동의 없이 건물 신축할 수 없다. 계속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27회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가반수 지분권자 특정 부분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아 계속 보는 지문이죠.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배웠죠? 적법하기 때문에 법률상 여러분 이제 한 세트로 외워야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나머지 보겠습니다.